바다를 건너온 타레. 신라 땅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곳에 용성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는 28명의 용왕들이 대를 이어 다스리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 5살, 6살이 되면 왕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아주 평화롭게 다스렸다. 28명의 용왕 가운데 함달파 왕이 용성국을 다스릴 때였다. 함달파 왕은 정려국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삼았다. 그런데 왕비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왕자를 낳지 못했다. 왕과 왕비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안 되겠소.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왕자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니 신께 기도를 올립시다. 함달파 왕과 왕비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왕자를 갖게 해달라고 하루도 쉬지 않고 간곡히 빌었다. 그렇게 7년이 흘렀다. 그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왕비는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왕비는 커다란 알을 하나 낳았다. 깜짝 놀란 함달파 왕은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아무래도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으니 그 알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오. 왕은 신하들에게 커다란 괴짝을 만들라고 했다. 괴짝이 다 만들어지자 그 안에 알과 7가지 보배 그리고 하인들을 함께 넣었다. 그런 뒤 괴짝을 배에 실어 바다에 띄어보내며 빌었다. 부디 네 인연이 닿는 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도록 하라. 괴짝을 실은 배는 파도에 흔들리며 바다 멀리 사라져 갔다. 이때 어디선가 붉은 용이 나타나더니 배와 함께 파도를 가르며 괴짝을 지켜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괴짝을 실은 배는 파도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 가야에 닿았다. 하지만 가야의 수로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배를 맞이하자 이상하게도 배는 나는 듯이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라 동쪽에 있는 아진포에 이르렀다. 그 무렵 아진포 바닷가에는 아진의선이라는 노파가 살고 있었다. 노파는 어느 날 바다 근처에서 들려오는 까치떼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랐다. 에구머니, 웬 까치 울음소리가 이렇게 요란하담? 노파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얼른 바닷가로 나가 보았다. 바닷가에는 웬 낯선 배 한 척이 있었고 그 위로 까치가 떼를 지어 날고 있었다. 노파는 조심스럽게 배로 올라가
안을 살펴보았다. 배에는 커다란 괴짝이 하나 있었는데 길이가 무려 20자나 되었고 너비도 13자나 되었다. 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노파는 무척 궁금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괴짝을 열어볼 수도 없었다. 괜스레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노파는 궁금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하늘의 허락을 구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었다. 그 순간 노파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괴짝 안에는 아주 단정하게 잘생긴 사내 아이가 있었다. 그 옆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보물들과 아이를 보살피는 하인들도 있었다.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니로다. 노파는 그렇게 생각하고 얼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어디서 오셨소? 대체 누구요? 그러나 괴짝에서 나온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아이와 하인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러다 7일째 되는 날, 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용성국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알로 태어나 버림을 받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부왕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7가지 보배와 하인들을 함께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인연이 있는 땅을 찾아가 가문을 이루고 큰 인물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알을 깨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타레라고 부르기로 했다. 노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타레는 하인 둘을 데리고 곧장 동학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 돌로 집을 짓고 7일 동안 머물면서 살만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어디가 좋을까? 옳지, 저곳이라면 오래 살만하겠구나. 타레는 초승달처럼 생긴 땅을 발견했다. 그곳은 서라벌의 중심인데다가 경관도 좋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바로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호공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타레는 꾀를 하나 짜내었다. 날이 저물자 타레는 몰래 호공의 집에 가서 주변 곳곳에 숫돌과 숯을 잔뜩 묻어놓고 나왔다. 다음 날 아침, 타레는 호공의 집 문을 두드리며 당당하게 말했다. 이 집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곳이요. 그런데 일이 있어 잠시 집터를 비운 사이에 그대가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 이제 돌려받아야겠소. 뭐라고? 지금 나더러 집을 내놓으란 말이냐?
호공은 놀라서 되물었다. 그러자 타레는 여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호공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결판을 내지 못하고 재판관을 찾아갔다. 초승달처럼 생긴 땅에 있는 집은 분명 제 집인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찾아와 내놓으라고 하고 있사옵니다. 아니옵니다. 그 집은 저희 조상들이 살던 집이옵니다. 호공과 타레는 서로 자신의 말이 옳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재판관이 타레에게 말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증거를 대야 할 것이니라. 네 조상들이 그곳에서 살았다는 증거를 댈 수 있겠느냐? 증거라면 얼마든지 있사옵니다. 저희 조상들은 예전에 대장장이었는데 잠시 이웃 마을에 머물렀던 것이옵니다. 땅을 파보면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오니 어서 그 집 주변을 파서 사실을 밝혀주옵소서. 재판관은 타레의 말대로 집 주위 곳곳을 파보게 했다. 그러자 정말로 대장간에서나 볼 수 있는 숫돌과 숯이 나왔다. 일이 이렇게 되자 호공은 어쩌지 못하고 얼굴을 붉혔다. 재판관은 판결을 내렸다. 이 젊은이 말이 사실인 것 같소. 호공은 곧 집을 비워주도록 하시오. 호공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타레는 호공의 집에 살게 되었다. 훗날 타레의 성이 석이 된 것도 바로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타레가 이것이 옛날 우리 집이요 하면서 호공의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성을 옛날을 뜻하는 한자인 석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타레가 꾀를 써서 호공의 집을 차지했다는 소문은 곧 신라의 왕인 남해 차차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왕은 타레를 불러 말했다. 허허, 그대의 지혜가 놀랍소. 보아하니 예사로운 사람이 아닌 듯한데 내 곁에 머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소. 거두어만 주신다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하겠나이다. 왕의 신하가 된 타레는 뛰어난 지혜로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아 맏공주와 혼인까지 하게 되었다. 남해왕은 사위인 타레를 아들처럼 여기고 무척 아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이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거든 아들과 사위를 따지지 말고 나이가 많고 어진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시오.
아들인 유리 왕자는 타레가 왕이 되기를 바라는 남의 왕의 뜻을 헤아렸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타레에게 양보했다. 그러나 타레는 고개를 저었다. 왕자님도 계신데 제가 어찌 왕의 자리에 앉겠사옵니까? 마땅히 왕자님께서 왕위를 이으셔야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리 왕자는 타레의 겸손에 감탄했다. 그래서 더욱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옵니다. 선왕의 뜻을 따르시옵소서. 그러나 타레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이윽고 타레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예부터 덕이 높은 사람은 이가 많다고 하옵니다. 그러니 떡을 깨물어 이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이치에 맞을 듯 하옵니다. 유리 왕자는 그것마저 거절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베어온 떡을 동시에 깨물었다. 유리 왕자의 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타레의 뜻대로 유리 왕자가 남의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신라의 세 번째 왕인 노래왕이다. 그를 유리 이사금이라고도 불렸는데 이사금은 이가 더 많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왕을 뜻하는 이사금의 칭호는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노래왕이 세상을 떠나자 타레가 그 뒤를 이어 신라의 네 번째 왕이 되었다.